와인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인뉴스는 조금 무겁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프랑스가 가뭄이 문제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프랑스는 강 근처에 많이 있는데 강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이 냉각수 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강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몇 개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전력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난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폭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가뭄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생기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엄청나게 큰 숲이 있어요, 숲. 그 숲이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올해 여름에. 지금 제가 프랑스에 산 지 4년이 됐지만 올해만큼 이 산불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여드리지만 바로 어제도 또 보르도 쪽에 불이 나가지고 7,400헥타르 가까이가 탔다고 지금 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뭐 10,000명 가까이 대피했다고 네. 하죠. 자, 지롱드 산불. 지롱드가 보르도 시가 있고 그 보르도를 감싸고 있는 그 군이 이제 지롱드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와인 생산자들은 여전히 걱정을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달 산불은 끝났는데도 아직 이 와인 생산자들은 걱정을 계속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엄청났던 렁디하 산불은 7월 25일 14,000헥타르의 숲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인근 와인 산지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롱들은 또다시 산불 적색 경보를 받았습니다. 이 렁디하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소테른하고 그하브 그쪽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구글 지도인데요, 지금도 여기 보면 산불 적혀져, 보르도 여기 있고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지금도 산불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젠가 그저께 제가 라이브 준비할 때만 해도 이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스트리아, 독일 그 소방관들이 지금 다 여기로 모이고 여기로, 있대요. 맞아요. 여기로 총출동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많이 마시는 메도, 그 다음에 생테밀령 이쪽에 있고, 소테르하고 그하브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완전 한가운데서 산불이 난 거야. 14,000헥타르에 달하는 숲을 태웠지만 다행히도 와인 산지 그라브랑 소테른이 있는 여기는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시하고 있고 적색경을 받고 있다. 왜? 폭염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르도가 지금. 올해가 진짜 최악이고요. 저희가 3년을 보르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3번의 여름을 겪었는데 점점 힘들었어요. 보르도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몇 주째 지금 폭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진짜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달 전이에요. 지난 7월 12일 산불이 시작된 이후 파괴된 포도밭은 없습니다. 다행이죠. 렁디하와 가까운 곳은 뜨겁긴 했지만 다행히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생산하는 리베르파떼와 유럽에서 가장 큰 와인 회사 중 하나인 그엉 쉐드 펑스의 공장은 효과적인 대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7월 18일 모두 대피했으며 7월 25일이 되어서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리베르파떼 저희가 영상에 올렸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해가지고 로마네 꽁띠보다도 더 비싸게 팔린 적이 있죠. 2015년 빈티지인가? 그러니까 이 리베르파떼가 그 소테른 근처에 있는 그하브의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딱 진짜 이 불난 곳에 근처에 있었다고 하고요. 이 그엉 쉐드 펑스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엄청 큰 와인 회사입니다. 좀 저렴한 와인들, 그러니까 진짜 마트에서 뭐 한 3에서 5유로짜리 막 이런 와인 팔고 짜서 먹는 팩 와인 이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인 건데 그 공장도 불탈 뻔했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대피를 했고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네. 그러나 8월 1일부로 지롱드에는 다시 산불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8월 첫 주 예보된 폭염과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문입니다. 이 기사 준비할 때가 딱 8월 초였는데 날씨를 딱 보니까, 예보를 보니까 와, 일주일 내내 40도인 거야, 보르도가. 근데 보통은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르도가. 뭐 7월 말에 한 번, 8월 중순에 한 번, 한 일주일 정도 한 35도에서 4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올해는 그냥 거의 매주가 지금 이러니까 지금 진짜 심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폭염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산불이 잘 나는 거야. 이제 보르도 와인 협의회 이 고문, 보르도 와인 협의회 고문을 하실만해. 이름이 크리스토프 샤또야. 진짜. 이름이 샤또야. 이름이 샤또. 내가 의심이 돼서 찾아봤어. 크리스토프 샤또 씨. 이름 잘 지어야 되네요. 보르도 와인 협의회 고문할 만해. 이분에 따르면 많은 생산자들이 폭염과 가뭄으로 어린 포도나무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제가 와인을 공부하기 전에는 당연히 포도나무에다가 물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포도나무에 물 주는 게 금지입니다. 금지. 어린 포도나무만 되고요. 어느 정도 크면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거든. 물을 안 줍니다. 근데 물을 안 준 이유가 이미 땅들이 물을 머금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비도 오고 하니까 굳이 물을 안 줘도 아주 와인 만들기 좋게 포도가 재배가 되는 기후를 갖고 있고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퀄리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인위적인 걸 배제하고 또 뭐 좀 때루아를 더 이제 부각시키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폭염, 가뭄 때문에 물을 안 주면은 나이 든 포도나무는 괜찮은데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약간 청소년기 정도 된 애들도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기 맛의 위협.
와인의 치명적인 화염제로 인한 연기 맛의 위험은,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재들이 막 날아올 거 아니야. 그럼 재들이 막 쌓이고 나뭇잎이나 포도에 이게 연기가 흡수가 될 거니까 이제 연기 맛이 이제 위험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 연기 맛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연기 맛은 수확 시기 화재가 발생할 때 큰 타격을 주는데, 이번 화재는 포도가 아직 성숙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포도가 익기 전에 두꺼운 껍질이 화염제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포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가 만약에 막 다 익었어. 근데 거기서 이게 덮치면은 완전 바로 영향을 주니까 포도에. 그리고 우리는 바로 따야 되잖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7월 8일은 아직 포도가 바짝 익기 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초록초록하니까 껍질도 두껍고 아직 그 열매가 확실히 익기가 전이니까 다행히도 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괜찮다, 이제 안심을 주는 거예요. 소방관들 덕분에 2019년 호주 포도밭의 1%를 태워버린 산불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의 와인 생산자들은 보르도의 생산자들한테 니네가 원하면 연기 맛을 조절하는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 경험해봤다 이거네요. 자기네들이 경험해봤으니까 니네들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도움 줄게. 우리 먼저 한번 당해봤거든. 프랑스는 또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는 니네처럼 되지는 않았어. 이렇게. 샤토시는 이 렁디하의 화재가 지금은 끝났지만 다시 예고된 폭염으로 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인가요?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 지도 보여드렸죠. 산불 벌써 났습니다 지금. 12일간의 산불 이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또 발생할 이러한 산불에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화재 구조 전문가는 유럽의 가장 큰 침엽수림인 렁드드 가스코뉴를 지키기 위해 산불 진압용 공중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진짜 힘들어요. 완전 그런 숲 한가운데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도로도 별로 없고. 이 렁드드 가스코뉴가 유럽에서 가장 큰 침엽수림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르도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인 국경인데 여기가 다 숲입니다. 숲 이만큼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렁드드 가스코뉴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한 100에서 150km 정도 되고, 이렇게 또 거의 한 150km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숲인 거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듄드필라라고 하는 모래 사막인데, 그 여기서 아르카종에서 이 굴도 유명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 뒤에 보이세요? 초록색? 이게 다 숲. 아까 얘기했던 그 숲인 거. 이 숲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어요. 지금 제가 와인뉴스에서 얘기한 산불이 소테른 쪽에, 그하브 쪽에도 났지만 이 듄드필라 바로 이쪽에도 산불이 났었어요. 더 크게 났었어요. 사실은 여기 마크롱 대통령 뛰어가고 그랬잖아. 여기도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휴가 기간에 캠핑 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들 다 대피했어요. 진짜 여기도 몇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산불 진압용 공중 수단을 갖춰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이거 갖고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후 변화 자체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또 뭐 2022년도 망빈인가요 하셨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생산자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포도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샹마뉴 가서도 생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물이 진짜 부족하긴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과연 올해 끝일까. 지금 작년에도 더웠고 재작년에도 더웠다. 올해는 이런 폭염에 산불까지. 내년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와인 유튜버고 와인을 하다 보니까 와인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모두가 좀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와인도 언젠가 제대로 이렇게 즐길 날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